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당 김준현입니다. 그만하시려고요? 이탈 하라고요? 아니 본인이 했죠. 나 이탈리아 이탈 줄여서 이탈당인데. 아 그래요? 오늘 이탈리아 특집이어가지고 이탈 했는데 저보고 이탈하라고 하시면 아니요. 전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네. 절대 꼭 붙어 있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탈리아 감독 중에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감독이 아닌가 싶고요. 네. 루카 과다니노 감독인데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강력한 그런 또 힘을 발휘하기도 했었던 그 시즌에서요. 네. 바로 루카드 과다니노의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맞이해서 또 이전의 영화들이 또 두 편이 있고요. 심지어 루카 과다니노 감독 자체가 이 두 편과 Call Me By Your Name을 합쳐서 자기가 만들어낸 사랑과 욕망의 3부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Call Me By Your Name을 보시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면 함께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사람들이 보실 수 있었겠지만 네. 지금 저는 못 본 상태에서 3부작 중에 한 편을 못 본 참 억울함이 있네요. 네, 세 번째가 제일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못지않게 좋은 작품이고요. 네. I Am Love 같은 영화는 저는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White noise, what an awful sound. Fumbling by a river, feel my feet above the ground. Hand of God, deliver me. Oh, will wonders ever cease? Blessed be the mystery of love. 이제 구아다니노 얘기를 하게 되면 구아다니노의 작품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사랑과 욕망의 3부작이라고 말하는 작품들에 국한해서 말을 한다면 일단 구아다니노는 어떤 영화들 이 영화를 쓰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스토리텔링을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언제나 묘사를 하는 감독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토리의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고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펼쳐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서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인물들의 감정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일을 살아왔든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금 그 감정이 얼마나 들끓고 있으며 그것 자체가 얼마나 생생하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묘사하는 데 영화적인 모든 방식을 동원하는 네. 그런 굉장히 감각적인 영화를 만드는 거죠. 네. 욕망의 모호한 대상을 향한 그러네요. 감각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랑과 욕망의 순간을 다룰 때 생각을 해보면 영화에서 묘사하는 건 세월이 아니고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이 얼마나 끌리고 서로를 원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시간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면 이거 무망한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랑이나 그 욕망이 나를 전체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순간은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긴 세월을 이겨야지만 그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또다시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랑 영화나 이런 걸 다루는 욕망을 다루는 영화들이 사실은 이것을 그냥 가정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루카 구아다니노의 영화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을 이기고 그 인물을 변화시키는지 그런 어떤 사랑과 욕망의 거대한 혼란과 그 격정적인 에너지를 영화화하는데 사실상 영화적인 어떤 연출의 힘에 전력을 쏟는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뭐 미술, 건축, 요리 이런 걸 잘 알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대상을 표현할 때 대상물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림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사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대상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편 네. 뭐 요리 하나로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하나의 자연의 그 이파리 하나로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관찰력이 높아야 되고 그런 관찰이 영화 군데군데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강렬하게 몰두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될 때 그 순간에 그 사랑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사랑이나 감정의 어떤 방향성, 에너지 같은 것을 묘사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연출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건 세 편 모두 다가 러브씬이 특히 이제 두 사람이 서로를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러브씬이 항상 햇살 가득하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자체를 루카 구아다니노의 햇살 가득한 사랑의 순간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러브씬 같은 거 찍을 때 약간 어둑어둑한 침실에서 찍는다거나 밤에 찍는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세 편의 영화의 공통점은 가장 격정적인 그런 사랑의 순간들을, 육체적인 순간들을 묘사할 때 항상 햇살 가득한 느낌이 있고, 바깥에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창문이 활짝 열어서 그 내부가 굉장히 환하다거나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햇살 가득하게 러브씬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생의 축복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영화들은 사실상 생의 찬가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편의 공통점은 계절적으로 핵심적인 계절이 다 여름이에요.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수영장이 등장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것들이고, 식사를 해도 꼭 야외에서 해요. 그리고 햇살은 항상 쨍쨍 내려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편 모두 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루카 구아다니노가 인간의 욕망이나 사랑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이제 인간의 특히 성적인 욕망 같은 것을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음습하고 축축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밝고, 그것을 햇살을 통해서 사실상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루카 구아다니노가 영화광 출신이라는 거고, 특히 이 사람은 본인이 유럽의 예술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I Am Love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루키노 비스콘티의 레오파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은 걸 볼 수 있고요. 비거 스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뭐 스트롬볼리라든지 이탈리아 여행 같은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볼 수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인 Call Me By Your Name은 베르톨루치랑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 온 어떤 것들 자체가 유럽, 특히 이탈리아 영화사의 맥과 고스란히 닿아 있다는 측면에서도 네. 영화광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루카 구아다니노가 이탈리아 영화광 출신이라면 저는 이탈리아 음식광 출신입니다. 네. 저는 전 세계에서 맛있는 음식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이탈리아예요? 많은 분들은 프랑스로 생각하실 텐데 저는 네. 이탈리아가 훨씬 더 재료도 더 풍부하고 음식 스타일도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탈리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 브리핑을 이탈리아 음식광 출신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본 브리핑 전에 먼저 우리 스파게티 먹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네, 저 메뉴를 보시면 네. 스파게티가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안 난다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카 구아다니노 디너 세트? 네, 네. 제가 영화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세트 메뉴 맞아요. 한 적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킹스맨 할 때도 제가 메뉴를 했었는데 네. 3탄이고요. 오늘은 공감각적 세트 메뉴를 구성해봤습니다. 네. 이 그림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 굉장히 유명한 수영장. 작품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거 스플래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나오게 돼요. 네, 비거 스플래시라는 제목이 이 그림으로부터 출발된 건데 이 그림의 분위기하고 비거 스플래시의 이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림으로부터 이 톤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감독이 생각을 하고요. 비거 스플래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는 롤링스톤즈의 이모셔널 레스큐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레이프 파인즈가 또 굉장히 춤을 추면서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이모셔널 레스큐이기 때문에 배경음악으로 디너의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를 틀고 레스토랑에 이게 깔려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I Am Love에서 토치를 구워서 만든 러시아 샐러드가 나오고요. 비거 스플래시에서 집에서 직접 만드는 리코타 치즈를 관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코타 치즈 샐러드 준비를 했고요. I Am Love에서 레고온풍의 대구 요리 그리고 달콤 새콤 소스를 얹은 라타뚜이와 새우 굉장히 중요한 메뉴죠. 새우가 핵심이죠. 네. 그리고 디저트로 마카롱이 있는데 I Am Love에서 그 오빠가 동생한테 마카롱을 선물을 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의 라디레라는 가게에서 사갖고 온 마카롱을 선물하는데 프랑스 파리에는 제가 보기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라디레의 마카롱 그리고 네, 그런 걸 다 하세요? 네, 네. 피에르 에르메의 마카롱 두 네. 개가 양대 산맥인데 저는 피에르 에르메의 마카롱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멋있다. 라디레의 마카롱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즌 다이키리인데 비거 스플래시에서 처음으로 식당 들어가서 주문하는 게 다이키리예요. 다이키리가 왜 유명하냐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쓸 수 있게 만들었던 술이 바로 이 다이키리입니다. 맞아요. 럼주를 베이스로 한 술인데 이 마지막 프로즌 다이키리까지 마시면 루카 구아다니노 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트를 드리는데 스파게티 생각이 나십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세트 그래서 메뉴를 스파게티가 생각이 안 난다. 세트 메뉴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이거 줄여서 얘기하면 로그디 세트인데 네. 로그디 세트 얼마인가요? 이쯤 되면? 1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싼 가격이죠. 이게요? 왜냐하면 데이비드 호큰의 네. 원화를 볼 수 있고 네. 롤링스톤즈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세트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예약을 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Quando sono arrivata a Milano, ho dovuto imparare a essere italiana.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I Am Love입니다. 틸다 스윈튼 영화에서 정말 굉장하잖아요. 네, 루카 구아다니노 이 두 편의 작품에 틸다 스윈튼이 둘 다 나오는데 완전 분위기가 상반돼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굉장한 에너지를 선보이는 쪽이 비거 스플래시라면 네, 거기서 락스타로 나오죠. 네, 정말 우아한 손끝 하나하나가 정말 우아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대저택 자체인 인물. 그렇죠. 그 대저택에서 혼자 서 있는 장면, 혼자 움직이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한 폭의 그림 같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 자체가 워낙 우아하기도 한데다가 어떻게 보면 틸다 스윈튼의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I Am Love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고요. 네. 근데 이 감독인 루카 구아다니노 자체가 이 틸다 스윈튼하고 굉장히 오랜 파트너십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틸다 스윈튼에 관한 다큐멘터리까지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순히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화적인 동료이자 파트너로서 두 사람의 오랜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전체에 저는 우선 미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네. I Am Love가 미술의 영화라고 한다면 비거 스플래시는 음악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네. 한 편 한 편 그 장면에 넘어갈 때마다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일단 그 캘리그라피가 나오는 순간 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루카 바르셀로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캘리그라피 하는 분의 그렇군요. 작품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디자인 그리고 건축 그런 미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구아다니노의 특징은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나 욕망의 궤적을 영화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건 모든 영화의 과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굉장히 잘 다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랑의 순간보다 그 사랑의 순간이 그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구아다니노의 특기 같은 어떤 방식의 연출이 있는데 사실은 이 주인공인 엠마는 그 저택 자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주부로서 그 전체를 관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전의 전통적인 그런 현모양처 스타일의 역할을 했다가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눈을 뜨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안토니오라는 자기의 사랑이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 바깥에 있는 한 남자와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남자랑 이제 첫 키스하는 장면이 야외에서 나오는데 그 장면을 제대로 안 보여줘요. 두 사람이 첫 키스할 때 심지어는 아웃포커스입니다. 포커스가 안 맞게 연결이 돼서 지금 저 두 사람이 키스를 한 건가? 라고 짐작을 할 정도의 갑자기 그 장면을 끊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장면은 굉장히 멀리서 이 엠마를 잡죠. 엠마라는 여인이 화장실에 앉아서 처음에는 저는 어떤 감정인가 웃고 있나 울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서서히 카메라가 이렇게 옮아가는데 혼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웃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서서히 주민을 하는데 그게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정작 어떻게 보면 이야기상의 러브 스토리로 본다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을 굉장히 공들여서 자세히 아름답게 묘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아주 짧게 묘사하고 심지어는 포커스가 안 맞게 묘사하죠. 그래서 관객이 우리가 뭘 본 건가라고 했을 때 그 첫 키스 이후에 그녀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녀는 화장실에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그 사람과의 키스를 떠올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을 가리고 웃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의 틸다 스윈튼 연기가 일단 너무 끝내주기도 하고 또 그런 장면의 연출 자체가 구아다니노의 어떤 연출의 특색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서 진짜 일어났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결과 그것이 휘저었던 마음의 경랑을 묘사하는 파장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장면들의 연결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 이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좀 진부할 수 있어요. 너무 진부한 얘기죠. 채틀리 부인의 사랑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플러스 인형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아주 진부해 보이는 사랑 이야기를 그 내면에 파고들므로써 그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다른 영화처럼 맞아요. 다른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그 작품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영화를 보면 당연히 인형의 집이 떠오릅니다.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입센의 인형의 집의 여자 주인공도 아이가 셋의 엄마예요. 여기서도 아이 셋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작품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남편이 전통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세심하고 자상하다는 거죠.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나는 인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성의 자각을 다뤘다라는 면에서 두 작품이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인형의 집이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탈리아로 옮긴 차탈레 부인의 사랑이다라는 건데 차탈레 부인의 사랑에서도 보게 되면 차탈레 부인이 자기의 새로운 애인이 산직이지 않습니까? 산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설정이 영화에서도 역시 똑같이 나오게 되고 그 남자와 몸과 마음 전체를 나누는 어떤 사랑을 통해서 자기네 이전의 어떤 그런 것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점도 역시 영화랑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얘기만 하면 영화가 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는 모든 그 세포 하나의 오로리 이렇게 세워서 감정 자체를 영화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크게 성취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는 이제 남편이 탄크레디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는 자기가 새로 마음을 빼앗긴 말하자면 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세계를 영화가 어떻게 묘사하는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 안토니오의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키스를 하든 아니면 관계를 가지든 이럴 때 두 사람은 야외에서 햇살 가득한 데서 하거나 아니면 그 오두막 안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갖게 될 때 모든 창문이 다 열려 있죠. 근데 반면에 이 남편인 탄크레디의 세계는 저택이고 너무너무 넓지만 항상 어둑어둑하고 남편이 아내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속옷만 입은 채 침대로 들어올 때 아내가 거부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어둡게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데이트할 때도 항상 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던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오하고 탄크레디가 굉장히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녀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욕망을 이렇게 줄이고 닫고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영화에서 창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겨울이고요. 겨울이고 그 대저택의 모든 창문들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영화의 엔딩을 보게 되면 활짝 열린 현관문으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중간중간 그녀가 사랑의 기척을 느끼거나 세상의 호기심을 느낄 때마다 하녀들이 계속 와서 문을 닫아줍니다. 2층에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다가 1층에서 파티를 하냐고 넘겨보려고 하면 하녀가 와서 문을 닫는다든지 불안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 육중하게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인습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젖히는 그런 스토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남편의 세계는 저지대에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평탄한 지역에 대저택이 있고 안토니오는 산 위에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 공간적인 세팅뿐만 아니라 카메라웍으로도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녀 입장에서 이제 사랑이 막 고양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극되는 순간이 되면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자기의 딸이 사실은 자기가 그냥 남자친구랑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레즈비언인 걸 깨닫게 되고 또 다른 동성애 연인을 사귀게 되었다라는 편지를 읽게 되죠. 편지를 읽은 다음에 그녀가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밀라노 두오모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걸 계속 보여주게 되고 다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카메라가 하늘을 향해서 위를 쫙 올라가죠. 그 카메라가 다음 장면에서 연결돼서 하강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안토니오의 그 오두막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간의 연결을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는 동선을 통해서 그녀 마음의 고향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안토니오를 만나기 전에 그녀의 상태는 어땠느냐? 이 영화에서 직부감으로 그녀를 찍는 장면이 딱 한 쇼트밖에 없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안토니오가 그 집에 처음 찾아왔을 때. 저택에 올 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멋있죠. Mamma, vieni, ti voglio far vedere una cosa. 그게 아름답지만 어쨌건 영화 속의 상태로 본다면 그렇게 그녀는 가장 감정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안토니오가 들어와서 뭔가를 전해주고 케이크죠. 그리고 나서 떠나갈 때 그녀가 굳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서 그 남자가 떠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산 위에 있는 오두막을 올라가기 위해서 차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런 건 사실은 영화의 경제적인 어법에서는 불필요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길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구불구불한 산길을 일종의 시점적으로 다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 영화가 그렇게 그녀의 감정이 서서히 고양돼서 결국은 끝까지 가서 문을 열어젖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에서 제목이 I am love인데 왜 I am love일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엠마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러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키트시라는 이름이 있고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딸이 레즈비언인 걸 알게 되고 밀라노 두오모에 올라왔을 때 엽서를 펴고 있는데 하필이면 엽서에 쓰여 있는 문구가 러브라는 문구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I am love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엠마의 또 다른 이름이 러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규정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엠마라는 이름을 버리고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내 이름은 사랑이다 해서 I am lov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떠남으로써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 떠날 때 그녀는 안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열려 젖혀진 그 현관문은 보여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사실상 그 여자는 거기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영화인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습이라든지 관성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굴레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그녀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게 된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 전력을 다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God, I am so happy to see you. When did we last do this? How many years ago? You're pretty domesticated for a rock star. She's the woman of the century. Now look what I've done. 두 번째 작품은 비거 스플래시입니다. 아까 멋지게 보여주셨던. 네, 음악 같은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작하자마자 대규모 관중이 운집해 있는 곳에 네. 락스타인 이 틸다 스윈튼, 마리안 레인이 딱 등장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하는데 저 사람도 어떻게 다 모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누구의 콘서트 현장을 약간 빌린 거더라고요. 네, 그렇게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장면도 이제 그녀가 락스타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르기 전에 그녀 행동을 보면 바닥에 침을 탁 뱉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환한 얼굴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양면적인 측면이잖아요. 마쿠의 스타와 무대에 올라갔을 때의 스타의 모습인데 그런 식으로 인물들의 어떤 양면적인 측면을 영화가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일종의 뭐 에로틱 스릴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영화 속에서 이제 롤링스톤스 음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영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춤이라든지 뭐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영화는 이제 리메이크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원작 소설이 동일한 원작 소설을 3번이나 영화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자크 드레이가 만든 프랑스 영화 중에 수영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막이 잠깐 나오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에 생생한 프랑스와 오종의 스위밍풀이라는 영화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번째로 나온 영화가 비거 스플래시이기 때문에 이 세 영화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측면이 네. 있을 것이다. 제가 스위밍 풀을 하고 이 작품을 봤는데 네. 저는 이 작품이 약간 휴가에 대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초반에는 굉장히 뭔가 한가하고 한적하고 세상이 이토록 평화로운 데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풍경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초반을 보고 있으면 평화롭다, 저기 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끝까지 다 보면 다 보면 무시무시하지. 역시 집이 최고야.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런 생각이 수영장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다 위험해.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건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아다니노의 이제 우리가 사랑이나 욕망이나 이런 걸 강렬하게 상대에게 이끌릴 때 마음은 거대한 그 즐겁든 아니든 혼란으로 막 넘실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이제 4명을 등장시켜서 4명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관계들을 막 변주하면서 보여주는데 그렇죠. 이게 가장 그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 가장 그 긴장감을 주는 것이 삼각관계지 않습니까? 그 3명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3사람 중에 서로 2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이 거기에 얽혀 있다면 그 2사람을 바라보는 심정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흥미롭게도 비거 스플래시는 4명이 돌아가면서 삼각형을 계속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러브라인이 형성될 때마다 또 다른 삼각형의 나머지 1명, 그다음 그 삼각관계가 아닌 제 4번째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런 어떤 그 감정의 역학들 같은 것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스릴러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 간에 계속 그 관계의 삼각형이 맞아요. 연주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네. 작법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네. 사실 이 관계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질투를 가장 많이 하고 약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한 고리일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는 폴이라는 인물이 관계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것 같은데 그 고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가 사실 주요 공략법 중에 하나일 테고 폴이 어떻게 나중에 변하는지를 보이는 게 사실 이 영화의 굉장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느끼는 인물들의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이고 결정적인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햇살 중에서도 역광, 그 다음에 뭐 같이 먹는 식사, 말씀하신 롤링스톤스의 음악, 춤, 무도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그런 어떤 격정의 순간들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안 보여준다는 구아다니노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페넬로페가 그렇게 되는데 영화가 이제 산행을 하지 않습니까? 폴하고 같이 산을 이렇게 다니는데 심지어는 막 익스트림 롱쇼트를 그것을 굉장히 막 서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네 남자의 어떤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뭔가 이상한 두려움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웅덩이 옆에 서 있는 페넬로페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장면이 딱 끊기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에서 롤링스톤스 음악에 맞춰서 해리가 신나게 춤을 추다가 밖으로 나올 때 그 장면이 마지막이 수영장에 가만히 떠 있는 페넬로페를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으로 또 끊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영화 속에서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죠. 네. 이 영화의 플래시백들도 그렇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 사람이 지금 격심한 감정적인 욕망의 어떤 흔들림으로 그런 풍랑을 타고 있구나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연출의 목적은 앞이 아니라 뒤에 있다는 거죠. 구아다니노의 영화들은. 네, 저는 이 영화 롤링스톤즈의 이모셔널 레스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에도 이모셔널 레스큐라는 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 그리고 뭐 페넬로페는 약간 제외한다면 세 명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적 구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감정으로부터 구출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서로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구출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영화여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속 관객들한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I Am Love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틸다 스윈튼이었다면 비거 스플래시에서는 아무래도 레이프 파인스가 아닌가. 네, 말 정말 많아. 그쵸? 말이 등장할 때부터 말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다못해 방뇨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춤을 추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대받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은 불청객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남의 집에 그렇게 남의 별장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참 민폐남이죠 이런 분들. 자기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또 들여와서 서블렛을 했어. 주인한테 또 소개를 시켜주고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폴과 마리아는 정말 조용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끄러워지니까 이 모든 게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 아수라장 속에 감정적인 묘함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진짜 한 장면이 너무 뚜렷하게 남지 않습니까? 수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이 다 벌어진 다음에 아마 드론 촬영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모습을 정말 저게 어디까지 카메라가 올라가는지 싶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직부감인 상태에서 쫙 올라가게 전 되는데 우주까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우주까지 올라가서 지도를 이렇게 이탈리아 지도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비티인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장면이 그 전까지 보여줬던 이 영화의 어떤 그런 막 격동의 순간들을 굉장히 야단스럽고 화려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관조의 순간이 굉장히 서늘하면서 어떤 그런 욕망이 벽에 부딪힌 순간에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스타일로 끝내는 영화들이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루키노 비스콘테 강박관념인데 마지막 순간에 과연 그래서 그들과 경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점 하는데 이 영화는 열어두고 끝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마지막 결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해서 끝까지 보시면 저마다의 어떤 생각들을 관객분들이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에 관한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콜미 바이 연을 못 보셨으니까 참, 두 네. 편 중에 하나 골라보시든가요. 콜미 바이 네임을 제가 지금 보고 와서 결정을 할까요? 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사전 녹화기 때문에. 두 편 중에는 I Am Love가 더 좋고요. 비거 스플래시의 활달함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데 I Am Love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예술적인 장면들 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I Am Love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비거 스플래시의 굉장히 희한한 장면 하나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장면인지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소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깔리는 음악이 있습니다. 네. 해리 넬슨의 음악이 깔리는데 네. 여기에서 이 음악을 깔아도 되나? 이렇게 슬픈 비극적인 장면에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깔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상한 언밸런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의 언밸런스가 어쩌면 감독이 의도한 그런 언밸런스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면을 꼽고 싶고 이 언밸런스야말로 루카 구아다니노가 추구하는 언밸런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부러 야단스럽게 만든 영화가 비거 스플래시니까 네. 저는 이 두 편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I Am Love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I Am Love는 저는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어떻게?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왜냐하면, 작품을 좋아하고요라고. 이게 조금 더 좋아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비거 스플래시는 굉장히 재밌는데 저 영화에 대해서는 약간 좀 뜨악한 부분도 저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두 편 중에서 이제 한 장면을 고른다면 역시 이럴 경우에 역시 I Am Love에서 골라야겠죠.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비거 스플래시 고르는데. 네, 지금 항상 균형을 맞춰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I Am Love의 마지막 장면. 이 영화가 사실은 음악을 이 영화를 위해서 따로 작곡한 게 아니라 존 애덤스의 기존의 음악을 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 놀라운 게 이 영화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 같기도 하는 데다가 마지막 장면은 사실상 이 영화에서 거의 모든 것을 축약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의 어떤 두근두근거림을 음악이라든지 장면 연출이라든지 그 쇼트 안에 인물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 인물을 찍을 것이냐 문을 찍을 것이냐 등등까지 탁월하게 보여준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카 구아다니노의 햇살 가득한 사랑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비거 스플래시 그리고 I Am Love를 소개해드렸습니다.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You get one chance, only get one shot.